이번 시간에 살펴볼 인물은 고려의 8대 왕인 현종이 즉위하는데 큰 공헌을 했으며 훗날 현종의 몽진 과정에서 그를 끝까지 호종한 몇 안 되는 관료 중 한 명이었던 최충순입니다. 고려사 최충순 열전에 따르면 기록에 그의 족보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즉 출신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출신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다른 사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중국 출신 비화인인 채인멈의 묘지명입니다. 채인멈 묘지명에 따르면 그는 송나라 천주 출신으로 고려의 4대 왕인 광종 제위 시기인 970년에 고려에 들렀다가 귀화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고려에서 최씨라는 여성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전해지지 않으나 관직이 내사시랑 동대 사문화평장사 감수국사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그러한 관직까지 오른 채씨는 최충순밖에 없기 때문에 최충순이 바로 채인범의 아들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고려사 주저열전에 따르면 최충순은 고려의 7대 왕인 목종 시기에 당시 고려를 방문했던 송나라인 주저를 목종에게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행적을 보면 그가 정말 송나라인 채인범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최충순은 목종 시기에 관직에 올라 여러 차례 승진하여 중추원 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9년 1월 천추태후가 머물던 천추전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목종이 병에 걸려 드러눕자 최충순은 유진, 최항과 함께 은대에서 숙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목종이 갑자기 최충순을 침실로 불러들인 뒤 그에게 은밀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인은 병이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어. 그런데 바깥에서 왕위를 넘보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경은 알고 있어? 그러자 최충순은 이렇게 답했죠. 신도 이 소문을 언뜻 들은 적이 있으나 그 실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목종은 자신의 머리맡에 있던 편지를 지고 그에게 건네주었는데요. 그것은 당시 목종의 총애를 받았던 발해 출신 관료 유충정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상서후보가 김치향은 외람되게도 왕위를 넘보고서 사람을 시켜 선물을 뿌리며 신복들을 널리 심어놓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자신을 은밀히 도우라고 요구하기에 저는 분명히 깨우쳐준 후 거절하였습니다. 이 일을 감히 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의 연인인 관신 김치향이 반란을 도모하고 있단 겁니다. 목종은 이어서 다른 편지 한 통도 그에게 건네주었는데요. 그것은 훗날 현종이 되는 대량원군이 보낸 글이었습니다. 간악한 무리들이 사람을 보내어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술과 음식을 보냈는데 신은 독약을 넣은 것으로 의심하여 먹지 않고 까마귀와 참새에게 주니 까마귀와 참새가 죽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절박하니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소서. 이로써 관신 김치향의 반란 도모와 대량원군이 독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충순은 목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세가 급박하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자 목종이 이렇게 당부했죠. 나의 병이 점점 위독하여 곧 세상을 뗄 것 같은데 태조의 후손으로는 대량원군만 남아있어. 경과 최양은 평소 충의를 지닌 신하이니 정성을 다하여 나라를 바로잡고 구원하여 사직을 다른 성에게 주지 않도록 하시오. 목종의 부탁을 받은 최충순은 그의 침실에서 나온 뒤 곧바로 동료인 최양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최양도 이렇게 말하며 그의 뜻에 동참했죠. 신도 항상 근심하였는데 지금 주상의 뜻이 이와 같으니 사직의 복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목종에게 김치향의 반란 도모 사실을 알렸던 유충정이 고영기란 사람을 보내 최충순과 최양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 주상이 병석에 누워 계시고 간악한 무리들이 틈을 엿보므로 사직이 다른 성씨에게 넘어갈까 두렵습니다. 주상의 병세가 위독해진다면 마땅히 태조의 후손을 후계자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최충순과 최양은 놀란 체하며 태조의 후손이 어디 계시오라고 반문했는데요. 그러자 고영기는 대량원군이 바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답했죠. 그 말을 들은 최충순과 최양은 우리들도 이 소문을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늘이 내린 분부를 따라야 합니다. 라고 호응했습니다. 얼마 뒤 유충정이 다시 고영기를 보내 최충순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이 일을 의논하고 싶으나 수행원이 많아 다른 사람에게 의심받을까 두려우니 두 분께서 왕림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에 최충순은 최양과 이것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진실로 종묘사직과 관련된 것이므로 가서 그를 만나야 합니다. 라고 의논한 뒤 유충정 찾아가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후 최충순은 다시 궁궐에 들어가
문반과 무반 각각 한 사람씩을 뽑아 군교를 거느리고 가서 현종을 맞이해야 한다고 목종에게 건의했는데요. 당시 현종은 천추태후에 의해 억지로 머리를 깎고 궁에서 쫓겨나 삼닥산의 신열사란 절에서 머물고 있었죠. 아무튼 이후 최충수는 최악 및 고용기 등과 의논한 뒤 현종을 모시고 올 인물로 황보유이란 인물을 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종에게 이렇게 건의했죠. 군교들이 만화 행군이 더디게 되면 간악한 무리들이 먼저 손을 쓸까 두렵습니다. 10여 명만 보내 지름길로 가서 맞이해 와야만 합니다. 그러자 목종은 그의 건의를 허락한 뒤 추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친히 선의하고 싶으니 빨리 보내 늦지 말도록 하시오. 만약 나의 병이 나을 경우에는 성종께서 나를 책봉하였던 전례와 같이 일찌감치 후사를 못 박아 놓으면 왕위를 넘겨다 보는 자들이 없을 것이오. 나에게 아들이 없어 후계자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니 이것은 나의 허물이오. 종묘사직의 원대한 계획으로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경들은 각자 정성을 다하시오. 그리고는 목종이 마침내 눈물을 흘리니 최충순 역시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 목종은 최충순을 시켜 현종에게 주는 글을 초안하도록 했는데요. 이때 목종이 직접 먹을 갈아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최충순은 제가 갈아서 쓰겠으니 옥체를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사용하였지만 목종은 마음이 너무 바빠 힘든 것도 알지 못하겠소라고 답했죠. 이때 최충순이 쓴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예로부터 국가의 대사는 평소 미리 결정해 두어야 인심이 안정되는 법이다. 내가 병속에 눕자 간악한 무리들이 왕위를 넘겨다 보고 있으니 이는 과인이 미리 대비하지 못해 호사를 결정해 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은 태조의 적손이니 속히 출발해서 여기로 오도록 하라. 과인이 죽기 전에 얼굴을 마주해 종묘사직을 맡기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만약 내 수명이 더 연장된다면 병을 동궁에 머물게 하여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겠노라. 그리고 이를 살펴본 목종은 길이 험하니 간악한 놈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불의의 변을 일으킬까 두렵다. 부디 조심해 오도록 하라라는 내용을 추가로 쓰게 하였다 합니다. 이후 황보유이가 이 편지를 가지고 신열사로 향한 뒤 현종을 궁으로 다시 데려오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려사 인물열전 황보유이 편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온 현종은 때마침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이 폐위되면서 고려의 8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현종의 즉위 직후 그가 왕이 되는데 큰 공헌을 한 최충수는 직중대에 임명되었다가 얼마 뒤 이부시랑 겸 좌관의대부로 승진하게 됩니다. 이후 1010년 겨울 요나라의 황제 성종이 목종을 시해한 강조의 죄를 묻겠다며 무려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면서 제2차 요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성종이 이끄는 요나라군은 통주에서 강조의 30만 대군을 격파한 뒤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고려 제2의 수도인 서경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현종은 일단 남쪽으로 피신하라는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 개경을 버리고 몽진을 떠나게 되죠. 이때 최충순도 현종의 험난한 몽진 길에 동행했는데요. 고려사 최충순 열전에 따르면 현종의 몽진 과정에서 수많은 관료들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지만 오직 최충순과 충숙, 장현우, 주저 등만은 도망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충순은 당시 현종의 곁을 끝까지 지켰고 현종의 환궁 이후에는 중추사로 승진하게 되죠. 이후 그는 1013년 요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게 되는데요. 당시 요나라는 고려의 사신들을 자주 억류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리고 제3차 열전쟁에 발발하기 직전이었던 1018년 6월에는 이부상서 겸 참지정사에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3차 열전쟁이 귀주대첩의 승리로 끝난 뒤인 1019년 겨울에는 추충진철 의사공신의 칭호를 받았고 이어서 재양현 계곡 남경 시급 300호로 책봉되었죠. 1020년에는 현종에게 이러한 정책을 건의하여 허락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군사들 가운데 부모의 나이가 80살 이상인 사람이 있으면 군역을 면제시켜 부모를 봉양하게 하고 여러 문방과 무방 가운데 부모의 나이가 70살 이상으로 다른 형제가 없는 사람은 외직에 임명되지 않게 하고 그의 부모가 병이 나면 200일 휴가를 주어 돌보게 하소서. 이후 최충수는 1022년에 내사시랑 평장사 겸 서경유수에 1023년에는 태자소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025년에는 판상서의 부사로 임명되었으며 1027년에는 문화시랑이 되었죠. 그런데 1029년 겨울 발해 부흥국인 흥료국의 태사 대현정이 사신을 보내어 요나라와의 전쟁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최충수는 최서유와 함께 이렇게 말하며 흥료국을 돕지 말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쟁은 위태한 일이니 신중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서로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 안 될 줄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성질을 수리하고 봉수를 삼가서 사태를 관망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자 현종이 그의 말을 따랐다고 하죠. 이때 최충순이 흥류국을 돕는 것을 반대한 이유는 몇 달 전 흥류국을 세운 대연님의 반란으로 요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곽원이 군사들을 이끌고 요나라의 보주성을 공격했다가 패배한 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보주성은 요나라가 고려를 견제하기 위해 1014년 6월 압록강을 건너와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군에 축성한 성인데요. 이 보주성을 둘러싼 고려와 요나라 간의 갈등이 상당히 재밌는데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충수는 이후 1030년 2월 판서경유 수사에 임명되었지만 그해 겨울 병을 이유로 표문을 올려 사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이를 윤허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나 이듬해 초에 벼슬에서 물러났고 이후 고려의 10대 왕인 정종의 재위 초기인 1036년에 결국 눈을 감게 됩니다. 최충순이 사망하자 정종은 그에게 정관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었다고 합니다.